여러분 혹시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업계 상품 기획, 머천다이징이라고 하죠? 이 세계가 지금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거든요. 그 한가운데 바로 에이전트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상인들을 끝없는 반복 업무에서 해방시켜 주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 모든 구매 담당자 한 명 한 명에게 무려 20명의 데이터 분석가가 붙는다면 어떨까요? 와, 정말 엄청나죠? 이 문장 하나가 바로 에이전트 AI가 가진 잠재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좀 똑똑한 보구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 뭐랄까 슈퍼팀원이 합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리테일이라는 게임의 판이 바뀌는 겁니다. 네, 이렇게 멋진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머천다이저들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그 현장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 보이는 40%,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머천다이저들이 자기 근무 시간의 거의 절반을 가치가 낮은 수작업, 그러니까 뭐 데이터 정리하고 엑셀 만지고 하는 데 쓴다는 얘기예요. 아니,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고 전략을 짜야 할 핵심 인재들이 실제로는 과거 데이터 뒤치다꺼리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장에 있는 머천다이저 10명 중에 7명, 그러니까 71%가 기존 AI 도구 그거 별로 도움 안 돼요 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기술은 분명히 있는데 정작 그걸 써야 할 사람들은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가격 책정, 상품 구성 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업무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영역일수록 AI 도입률이 현저히 낮아요. 그러니까 정작 AI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곳에선 AI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기술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스템, 그리고 너무 복잡한 데이터, 이런 환경 때문에 AI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해법,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에이전트 AI입니다. 이건요, 그냥 좀 더 똑똑해진 도구가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동료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전트 AI가 기존 AI랑 뭐가 다르냐면요, 그냥 데이터 분석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매출 10% 올려줘 라는 목표를 딱 주잖아요. 그럼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혼자서 계획도 세우고 직접 실행도 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배우면서 더 똑똑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자율적인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 AI는요, 마치 5가지 슈퍼파워, 초능력을 가졌다고들 해요. 첫째, 지저분한 데이터를 알아서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둘째, 수천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서 최적의 길을 찾아내죠. 셋째, 복잡한 업무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넷째, 다른 부서의 AI랑 알아서 협업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이 가격이 최선이에요? 라고 물으면 그 이유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가상의 머천다이저 나탈리의 하루가 이 에이전트 AI 때문에 어떻게 180도 달라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딱 한 가지, 바로 역할의 전환입니다. 이전에는 매일 여기저기서 터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바쁜 소방수 같았다면요, 이제는 한 발 앞서서 비즈니스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그냥 문제 터지면 그거 막기 바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 내내 붙잡고 씨름해야 했던 전략적인 업무들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나탈리의 살아온 하루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 8시 반 출근하자마자 AI가 밤새 분석해서 보내준 신호 브리프를 쓱 봅니다. 그리고 바로 프로모션이랑 가격 조정을 승인하죠. 9시에는 회의에 들어가는데 이건 뭐 보고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딱 30분 동안 실행할 것만 결정하는 의사결정 회의죠. 점심 먹고 나서는 공급업체 미팅에 가는데 이미 AI가 완벽하게 분석해놓은 시장 데이터랑 예측 자료를 들고 가니까 협상이 훨씬 수월해지고요. 퇴근 전 4시에는 AI가
오늘 이런 일들을 자동으로 처리했고 이런 걸 새로 배웠습니다 하고 요약 보고까지 해줍니다. 이게 바로 AI와 함께 일하는 새로운 현실이에요. 이 모든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기존의 머천다이저가 손으로 하던 반복적인 업무에 무려 60%가 자동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낀 시간은 어디에 쓸까요? 바로 더 창의적이고 더 전략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더 빠른 시장 대응,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라는 결과로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이런 멋진 기술만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술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 사람과 조직의 역할도 함께 바뀌고 진화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해요. 좋아, AI가 옛날에 하던 일들을 다 대신해 준다면 우리 인간은 이제 어떤 새로운 일을 해야 하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역할의 재정의에 있습니다. 기존의 카테고리 매니저는 이제 단순히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강력한 팀원을 지휘하는 전략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요, AI와 현장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데이터 파트너, 또 AI가 낸 아이디어를 실제 매장에서 구현해내는 실행 리더 같은 새로운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이 전환을 이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명확한 실행 계획, 일종의 로드맵이 필요하겠죠?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알려면요, 먼저 실패로 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빠지는 함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원칙이나 정책도 없이 그냥 AI를 자동 조정 모드로 놔둔다거나, 아니면 당장의 클릭률 같은 단기적인 지표에만 목을 매다가 장기적인 수익성을 놓쳐버리는 클릭수를 신기루 같은 것들이죠.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미리 아는 것, 이게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올바른 접근법은 바로 이 4단계입니다. 1단계, 일단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AI를 한번 운용해보는 거예요. 2단계, 작은 사업 단위에서 새로운 팀 구조를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요. 3단계, 그렇게 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철저하게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마지막 4단계, 이게 성공적이라고 입증되면 그때 가서 회사 전체로 확대하는 거죠. 조금 신중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성공 방정식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천다이저들이 더 이상 과거에 왜 이랬는가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시간을 쓰게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에이전트 AI가 가져올 진짜 혁신 아닐까요? 이제 질문은 더 이상 과연 이런 변화가 올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조직은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가?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그 해답을 찾는 여정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